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얼음 바다에는 쿠릴 열도라고 불리는 화산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찬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땅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 전략적 중요성, 풍부한 자원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분쟁 지역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도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바위 해안가에 서서 일련의 거친 섬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쪽의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남쪽의 일본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쿠릴 열도입니다. 이 섬들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18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쿠릴 열도의 최남단 섬은 일본에 속하고 북쪽 섬은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과 러시아는 치열한 분쟁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1904-1905년의 러일 전쟁은 동아시아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근대 역사상 아시아 강국이 유럽 강국을 물리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의 자신감과 더 많은 영토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국경을 재편하고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소련, 러시아은 일본으로부터 쿠릴 열도를 점령했습니다. 소련은 전시 정복을 통해 이 섬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항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 불일치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땅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가 모두 자신들이 정당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반환된 섬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1855년 조약에 따라 쿠릴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쿠릴 열도 분쟁의 핵심입니다. 쿠릴 열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 섬들은 오호츠크해와 태평양 사이의 접근을 통제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및 무역 목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쿠릴 열도에는 석유와 금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의 쿠릴 열도 북부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아이디어를 경계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의 독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을 관장할 법적 및 제도적 틀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이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공동 개발에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베의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요구했으며 때로는 분쟁 중인 4개 섬 중 최소 2개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쿠릴 열도 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국제관계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섬들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언제든 긴장이 고조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이 지역에 군사적 주둔을 하고 있으며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더 넓은 역사적 맥락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섬에는 아이누족을 비롯한 원주민이 거주했습니다.
아이누족은 육지에서 낚시,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러시아 탐험가와 일본 정착민들이 도착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식민 지배와 문화적 혼란의 역사는 쿠릴 열도의 복잡한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이 외딴 섬의 주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삶은 고단하지만 아름다울 것입니다. 험준한 지형과 활화산, 풍부한 야생동물로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요. 이 섬은 바다사자, 물개, 수많은 조류종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은 군대의 존재와 외교적 분쟁의 상시적 가능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지도자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섬에서 공동 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은 종종 불신과 경쟁적인 국가 이익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쿠릴 열도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 국민들은 공존과 협력의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투쟁 속에서도 섬의 일상적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고 가족들은 집을 돌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극적인 절벽과 온천, 깨끗한 바다가 있는 쿠릴 열도는 경이로움과 갈등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 열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섬이 협력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분쟁의 대상이 될까요? 답은 양국이 역사적 불만을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쿠릴 열도 분쟁은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우리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뿌리 깊은 역사적 문제를 상기시켜줍니다. 영토와 정체성, 권력과 자존심, 그리고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쿠릴 열도는 역사와 현대 지정학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도전과 기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짙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합니다. 그는 한국 측에 대담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 북부 개발, 특히 쿨릭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및 육상 운송에 대한 세금 면제와 최대 20년간의 관세 및 법인세 감면 연장이 포함됩니다. 한국 관리들이 이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큰 문제입니다. 쿠릴 열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와 금의 미개발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신속하고 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시아의 초청 소식은 일본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본이 쿠릴 열도에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3국이 분쟁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경우 러시아의 독도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한국이 관할하고 있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라고도 알려진 독도와 같은 자국 영토 분쟁에 대해 일본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 보복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쿠릴 열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역사적 불만의 상징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편에 설 가능성은 많은 일본 국민에게 배신감으로 느껴집니다.
한편 서울에선 한국 관리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안을 수락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쿠릴 열도 프로젝트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영토 분쟁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신문과 TV 채널은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분석합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한국이 기회를 포착하고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외교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한국 관리들과 만나 이 제안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언론은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추측합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지만 희망적입니다. 양측 모두 위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 참여 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일본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이미 민감한 영토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담이 계속되면서 한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영내에서 한국의 역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 이익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국민에게 확신시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와 내각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들은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분쟁 지역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국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쿠릴 열도 분쟁은 단순한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지정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 강화 가능성은 이미 긴장된 동북아시아 관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러시아와 예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지자들은 한국이 쿠릴 열도 개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일본과의 잠재적 충돌을 우려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쿠릴 열도는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쿠릴 열도는 이 지역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축소판입니다. 역사적 불만, 경제적 기회, 국가적 자존심 사이의 긴장은 러시아, 일본, 한국의 행동을 형성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결국 쿠릴 열도 분쟁은 역사와 지정학이 종종 충돌하는 세계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러시아, 일본, 한국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가 계속 결정될 것입니다. 쿠릴 열도는 험준한 아름다움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지닌 채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힘겨루기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광활하고 차가운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외딴 섬들의 집합체인 쿠릴 열도 주변의 풍경입니다. 이 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땅 문제가 아니라 힘과 안보,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비행장, 심지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험준한 섬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하며 필요시 섬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통제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쿠릴 열도에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언덕 위에 서서 이 첨단 미사일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어떤 위협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는 또한 섬 중 하나에 주거시설과 비행장을 갖춘 군사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이러한 군사적 발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은 쿠릴 열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자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바로 바다 건너 북쪽 홋카이도 섬에서 위장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이 탱크와 포병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훈련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무력 시위입니다. 2021년 12월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수백 대의 군용 차량, 수십 척의 선박이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군사력을 과시하는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원 1,300명과 자체 제작한 탱크가 동원된 자체 군사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쿠릴 열도는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 지점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안보 역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섬들은 오호츠크해와 태평양 사이의 접근을 통제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및 무역 목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과 잠수함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모두 쿠릴 열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쿠릴 열도의 군사력 증강은 다른 지역적 긴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과 독도, 다케시마 열도, 중국과 센카쿠, 티오이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큰 퍼즐의 조각과 같아서 각각이 다른 조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쿠릴 열도의 미해결 상태는 이미 긴장된 동북아시아 정세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방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 지향성 적외선 대응 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날렵하고 현대적인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발전은 지역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초음 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첨단 항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 전투기는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국방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DIRCM 시스템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제트기에 미사일이 장착된 상태에서 광선이 발사되어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발전으로 한국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릴 열도의 이야기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군대의 존재로 둘러싸인 이 외딴 섬의 주민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섬에는 소수의 인구가 거주하며 대부분 어업과 기타 전통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힘들지만 독특한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끼어 지정학적 갈등의 그늘 아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에는 생선, 석유, 광물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해양 생물로 가득한 광활한 어장이나 채굴을 기다리는 석유와 금의 지하 매장량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자원은 섬에 또 다른 중요성을 더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영토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섬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쿠릴열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지도자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쿠릴 열도에서 공동 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지도자가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회담은 종종 불신과 경쟁적인 국가 이익으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쿠릴 열도 분쟁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역사적 불만, 전략적 이해관계, 경제적 기회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러시아, 일본, 한국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가 계속 결정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이견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 긴장의 불길에 휩싸일까요? 답은 역사적 불만을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두 나라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험준한 아름다움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힘과 협력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역사와 현대 지정학의 교차점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쿠릴 열도의 이야기는 역사와 지정학이 종종 충돌하는 세계에서 회복력과 인내,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세련된 스마트폰부터 교통체증 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기 자동차까지 기술이 도처에 있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의 발전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 확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을 헤쳐나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기업은 전기 자동차 혁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은 스타일리시하고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세계 유수의 배터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 스마트폰 및 기타 여러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첨단 기계와 흰색 실험복을 입은 작업자, 그리고 조립 라인에서 배터리가 굴러가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거대한 공장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이러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한국 경영진이 아프리카와 남미의 관리들과 악수를 나누며 리튬 및 기타 필수 광물 채굴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의 대형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리튬 채굴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소금 평원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하얀 풍경과 함께 리튬이 풍부한 염수를 추출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을 뚫는 노동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염수를 가공하여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생산합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자원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코발트, 니켈과 같은 광물이 풍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채굴권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코발트를 추출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활한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풍부한 니켈 매장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공장을 가동하고 전기차를 도로에 운행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소재 공급의 주요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가공 공장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중국의 광활한 리튬 광산을 상상해 보세요. 중국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고 중국의 지배력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첨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효율적이고 수명이 길며 더 적은 핵심 재료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로 가득 찬 첨단 실험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연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후변화, 정부 규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같은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 기반과 혁신적인 기업 덕분에 이러한 추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합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들도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이 모두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을 상상해 보세요. 각 국가는 새로운 기술, 더 나은 배터리,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다른 국가를 앞지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한국은 몇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각종 상을 수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터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환경 문제, 다른 국가와의 경쟁 등이 모두 핵심 자원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도전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의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주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한국의 공급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리튬, 코발트, 니켈의 자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한 배터리에서 귀중한 물질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에 투자하고 중요한 자원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래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자원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재 공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영진이 유럽, 미국 및 기타 지역을 방문하여 배터리 생산 및 전기 자동차 기술 협력을 위한 제휴를 구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파트너십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파트너는 지식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배터리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전기차를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분명 밝습니다. 강력한 제조 기반과 혁신적인 기업,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은 전기차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 스토리는 혁신과 결단력, 전략적 사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한국 전기차 산업의 성공 여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계속 선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전기차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10년은 더 많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교통과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혁신과 인내,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 협업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복잡한 환경을 계속 헤쳐나가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